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올해 2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을 30%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의 아이폰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49%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갤럭시폰이 무려 38%나 급증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애플의 수익성은 더 악화되고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애플의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이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관련 소식 김지민 기자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인데요. 와,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국 스마트폰 시장 얘긴데요. 오랜 기간 애플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이 그 자리를 진짜 넘보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좀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최신 시장 데이터들, 또 기술 경쟁이나 여러 배경 요인들 관련 기사 보면서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단순히 점유율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 배경 있잖아요. AI 경쟁이라던가 중국 시장 상황, 또 관세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게 결국 두 회사 수익성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먼저 점유율 수치부터 좀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좀 엇갈리는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시장조사업체 CIRP 데이터를 보면 2025년 1분기까지 지난 1년간 소비자들이 실제로 산 판매량 기준으로는요. 삼성이 38%로 1위래요. 애플은 33%고요. 이거 혹시 갤럭시 S24 AI 기능이 좀 먹힌 걸까요? 네, 그 1년 누적 판매량, 그러니까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한 걸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앞섰다는 분석. 이거 상당히 흥미롭죠. 근데요, 분기별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또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제조사가 유통 채널로 보낸 물량이거든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 2025년 1분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애플 점유율이 오히려 올랐어요. 52%에서 57%로요. 반면에 삼성은 31%에서 25%로 좀 내려갔고요. 물론 그 전분기, 그러니까 2024년 2분기에는 또 캐널리스 데이터 보니까 삼성이 점유율을 확 늘려서 31%, 애플이랑 격차를 좁힌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계 방식, 판매량이냐 출하량이냐, 또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위가 좀 달라 보일 수 있다. 모멘텀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복잡하네요. 그럼 애플 쪽 상황은 어떤가요? 자료들을 보면 특히 중국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이게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걸까요? 그 IDC 보고서 보니까 2025년 1분기에 중국에서 아이폰 출하량이 7분기 연속 줄었다면서요. 점유율도 14% 아래로 떨어져서 5위까지 밀렸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중국 시장 부진은 애플한테는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죠. 아무래도 중국 현지 브랜드들이 워낙 강세고 또 일부 정책적인 요인도 작용한 걸로 보고 있고요. 카운터포인트 데이터에서는 작년 말 아이폰 16 초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던 점,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AI 시스템, 그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좀 늦어진 것도 조정 과제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애플은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나 관세 문제에도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삼성은 어떤 부분에서 좀 힘을 내고 있는 걸까요? 기회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아까 그 CIRP 데이터에서 갤럭시 S24 AI 기능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고 했고, 또 캐널리스 보고서 같은 데서는 플래그십 말고도 중저가 갤럭시 A 시리즈도 꾸준히 잘 팔린다고 강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AI 기능을 좀 발빠르게 넣은 거 하고 다양한 가격대 제품 라인업, 이게 잘 먹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공급망 관리예요. 삼성이 이 관세 리스크 같은 거에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좀 확보해 두고 또 미국으로 가는 물량 생산 기지를 중국 말고 인도 같은 곳으로 다변화한 전략, 이게 지금 빛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 보도를 보면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스마트폰 물량이 확 늘었는데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곧 나올 폴더블 신제품, Z 폴드랑 플립 7에 대한 기대감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네, 삼성이 그렇게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하는 것처럼 이 관세 문제가 이제 두 회사 모두에게 정말 핵심적인 경영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 피하려고 미국에 엄청난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관세는 진짜 큰 변수입니다. 팀 쿡 CEO가 직접 한 분기에만 관세 때문에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관세를 피한다고 해도 그 파이낸셜 타임즈, FT 같은 외신에서는 아시아보다 생산 비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애플 특유의 그 높은 수익성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엔 다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아까 CIRP 데이터에서 삼성이 특정 기관 판매량에서는 앞섰다고 나왔어도 그 전자신문 같은 데서 분석한 걸 보면 수익성 높은 플래그십 모델 판매 비중은 여전히 애플이 훨씬 높잖아요. 애플 64% 삼성 42% 정도? 그러면 전체 수익 면에서는 여전히 애플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시장 점유율 경쟁만큼이나 수익성 확보 경쟁도 정말 치열하거든요. 애플은 말씀하신 대로 관세나 미국 내 생산 비용 증가 같은 압박에 직면해 있고요. 또 삼성의 점유율 상승 동력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낮은 중저가 모델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삼성이 점유율을 높이는 거랑 별개로 수익성 측면에서 애플을 진짜 넘어설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셈이죠. 점유율 1등이 반드시 수익성 1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라는 게 정말 여러 요인이 막 얽혀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삼성이 AI나 다양한 라인업, 또 영리한 공급망 전략 같은 걸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도 분명히 있지만 애플은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수익성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애플 역시 중국 시장 부진이라던가 관세 같은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점유율 숫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기술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비용 구조 변화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만 앞서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적인 통찰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에서 이기는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누가 더 회복 탄력성을 잘 갖추느냐, 그러니까 공급망 안정성, 비용 관리 능력, 기술 혁신 지속성, 그리고 수익성까지 다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강력한 무역 정책은 전 세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스마트폰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며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공장 건설로 관세 면제 기회를 잡았고 애플 또한 대규모 투자로 관세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는 등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무역 환경과 기업들의 전략에 주목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